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s 오비탈의 얘기를 아까 했었고 이제 2s 오비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미리 이제 보조선을 하나 그리면 왜 그래? 왜 그래? 패드 가져가는 거야. 필기해야지. 확실히 필기해야지. 확실히 특이. 네, 이게 키가 큰 게 불편할 때가 있네요. 아니 키가 큰 게 좋지 아니 않아요? 옆에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오지 그냥. 자, 봅시다. 영상에 찍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2s 오비탈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하나 이제 일어나야지. 오 저거 있었어. 내거. 방금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2s 오비탈의 R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R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레디안. 자, 자꾸 답해보면 그래 외워져요. R 이름이 뭐라고 했죠? 바로 레디얼 파트라고 했죠. 레디얼 파트. R 이름이 레디얼 파트. 우리말 번역은 방사상 부분. 자, 그런데 지금 S 오비탈의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그 S 오비탈의 파동 함수에 뭘 곱한 거? 루트 파이를 곱한 거. 라고 해도 S 오비탈에서 쓴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함수값이 어떤 분포로 나타나냐면 바로 오이. 아이씨. 이런 분포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거 첫 번째, 원점에서 함수값이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건 오직 어떤 오비탈만의 특징? S 오비탈만의 특징. P 오비탈, D 오비탈 모두 원점에서 함수값이 다 0입니다. 하지만 0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요 위쪽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바로 함수값이 플러스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오, 그렇다면 여기는 함수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오, 여기는 마이너스 함수값이 나타나는구나.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음영 표시를 하자면 핵을 중심으로 가까운 쪽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함수값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경계를 지나면 다시 함수값이 몽창 음수로 바뀐다는 뜻인 거예요. 그 경계 거리가 여기고요. 아시겠죠? 자,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예를 들어 팥빵 같은 거 앙 베어 물면 그 바깥쪽에 하얀색 부분이 있고 안쪽에 검은색 그 팥소 부분이 있잖아요. 팥 앙금 부분이 있잖아요. 그 팥 앙금 부분에 해당하는 게 안쪽에 빨간색 함수값 영역인 거고 바깥쪽에 파란색 함수값 영역이 베어 물은 팥빵의 겉에 빵 부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3차원의 빵과 안에 들어있는 팥소의 모습을 함수값 표현으로 어디는 플러스 함수값이다, 어디는 마이너스 함수값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때 요 거리에 해당하는 요 구껍질. 자, 이게 구껍질에 해당한다는 거 알겠죠? 구껍질. 이 구껍질이 뭘까요? 확률이 0이구만. 어디? 저 구껍질이 뭘까요? 바로 노드. 정확한 이름은 방사상마디 되겠습니다. 방사상마디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radial node 맞고요. 영어로도 한번 써볼까? 방사상마디 하고 영어로는 radial node.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원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을 3차원에 대해서 다 연결을 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구껍질이 된다고 했죠? 사실 이 그래프상에선 이 점에 해당하는 거리에
이 해당하는 거리를 3차원에서 다 모아놓으면 굴껍질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지금 노란색 경계로 표현했고요. 알겠죠? 예? 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하나 알 거. 마디라는 말의 뜻이 마디라는 말의 뜻이 뭐죠?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 바로 봐. 함수 값을 0으로 만드는 조건이었죠. 파동함수와 같은 모든 함수값을 0으로 만드는 조건을 마디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네. 그런데 함수값이 0이니까 그것에 대한 그 주변의 확률 밀도도 거의 0에 가까울 거기 때문에 이 마디 조건은 사실은 전자 발견도 없겠죠. 그래서 마디가 있다는 얘기는 그 마디 영역 근처에서는 전자 발견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일 거고요. 뜨거. 커피를 끓여 주셨나 봐요. 부글부글. 입장 닫을 뻔했네. 나는 찬 걸 안 먹어요. 찬 걸 안 먹어서. 무조건 먹는 거는 먹는 거는 무조건 따뜻한 거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건 그러니까 그 유일하게 차게 먹는 게 딱 두 개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차게 먹는 게 아이스크림하고 그다음에 맥주.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맥주 사세요. 그러면 이제 원래 찬 음식들이죠. 원래 찬 음식. 또 사실은 맛있죠. 너무 맛있는데 좀 덜 즐기려고 하는 거죠. 좀 덜 먹으려고 하는 거죠. 네. 냉면 안에 개인적인 기호 때문에. 개인적인 기호요? 개인적인 기호는 참고 매우 좋아하죠. 근데 왜 건가? 예. 그렇게 면역력이 안 좋은 면역력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화학을 배우면 찬 게 매우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균형이 아니요. 뭔가 아니요. 반응 속도 배웠어요? 네. 반응 속도? 반응 속도 상수 K는 exponential 마이너스 RT 분의 EA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아레니우스 식으로.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이 항이 뭐예요? 이 항이 온도죠? 온도잖아요.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가 떨어지면 반응 속도 상수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수 함수 꼴이니까요. 분모에 있고 마이너스니까 증가함수가 돼서 감소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이걸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러분들이 찬 거를 존나게 처먹어요. 만약에 막 먹어요. 먹으면 자 소화라고 하는 것도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 반응 아니에요. 화학 반응이죠. 소화라고 하는 화학 반응이 온도가 차가운 걸 먹게 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먹을 때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화가 안 된 음식이 장에 머물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소화에 의한 분해가 아니라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시작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한자 말로는 부패, 평소 말로는 썩는다가 되는 거죠. 썩는 거예요. 음식물이 장 속에서 썩는 거예요. 소화가 아니라.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식중독의 독극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화 지연을 일으키면서 몸에 안 좋은 시그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 약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하게 돼요. 핑계거리는 예, 공부를 잘 못하게 돼요. 아이스크림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찬 거를 먹게 되면 사실은 몸도 안 좋아지고 머리도 나빠져요. 이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연계에서 소화력이 제일 강력한 게 누구죠? 자연계에서 소화력 갑. 얘는 먹는 족족 다 소화버려요. 미생물 바로 염소 상어입니다. 염소 상어, 샤크. 상어는 그래서 끊임없이 배고픕니다. 왜냐면 먹자마자 소화가 돼버리거든요. 그 상어의 내부 장기 온도 몇 도게요? 45도 정도 돼요. 이 뭐냐면 이 안쪽 위 소장 대장이 뜨끈뜨끈뜨끈뜨끈 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뜨끈뜨끈하겠어요? 빨리 소화시키려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역으로 장 온도가 떨어지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한국 사람들과 한국 문화에서 꼭 좀 바꾸고 했으면 좋겠는 게 한국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거예요. 난 그건 제발 좀 한국 사람들이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얼죽아라는 말 있잖아요. 난 그 말이 너무너무너무 싫어요. 네. 왜냐하면 얼죽아만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얼죽아만큼 젊을 때는 못 느껴요. 여러분처럼 아기 때는 위나 소나 대장이 칭싱할 때는 못 느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찬 거 처먹잖아요. 그럼 나 정도 나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나 정도 나이 되면 조금만 술 잘못 먹으면 술병 걸려가지고 막 일주일 알아 누워요. 이 뭐냐면 이 소화 환경이 나빠져서.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처럼 어리고 건강할 때는 찬 거 먹는 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게 10년, 20년, 30년에서 40대 후반에 이제 나이가 건강이 저물어갈 때 이 속에 이제 대장 환경이 안 좋게 변해버리면 그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술 같은 걸 잘못 먹게 되면 식중독 걸려가지고 일주일 알아 누워야 돼.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내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제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먹지 말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도 먹어도 맛있죠. 맛있는데 먹지 말자는 좀 그렇고 좀 줄이자. 알겠어요? 네. 그래서 나는 찬 거를 너무 좋아하지만 안 먹습니다. 절대까지는 아니어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았다 먹는 겁니다. 한 번. 알겠어요? 한 번 먹는 겁니다. 참았다 맥주 한 번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21세기에 문명의 이기인 차가운 음식을 즐기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즐기긴 즐기되 그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딸들 아이스크림 먹을 때 어떻게 시키는 줄 아세요? 내가 딸들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할 때? 아 무슨 말도 안 되지! 천천히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하냐면 중탄. 아이스크림을 놓고 옆에 따뜻한 녹차를 같이 준비시켜요. 따뜻한 녹차. 그래서 아이스크림 딱 먹은 다음에 녹차로 한 번 더 먹어라. 녹차 한 번 더 먹어. 따뜻한 걸 한 번. 우리 사우나 들어갔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온도차가 너무 심해도 안 되거든요. 온도차가 너무 심해도 이게 경화됐다가 연화됐다가 하면 피로 골절이 올 수 있어요. 근육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게 말고 녹차 같은 경우는 약간 실온 정도? 실온보다 약간 따뜻한 거 정도를 준비시켜서 차가운 거 먹고 녹차 한번 먹고. 근데 그게 오히려 또 맛있어요. 왜냐하면 녹차는 약간 쌉싸름하잖아요. 싼 걸 쌉싸름한 약간 씁쓸하잖아. 쓴 걸 먹으면 단맛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맛의 밸런스도 좋거든요. 그래서 맛 쪽으로도 좋고 이게 좀 건강에 덜 위협이 되도록 그렇게 시키죠. 그래서 우리 집 딸들은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항상 따뜻한 녹차를 옆에 같이 준비하고 같이 먹어요. 한 입 먹고 이렇게 먹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인도 사람들 차가운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인도 사람들 찬 거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네? 냉장고도 없잖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먹는 거지 연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멘탈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냉장고 근데 실제로 그래서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찬 음료를 겨울에도 벌컥 마시는 유일한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찬 거 잘 먹지 않습니다. 아니 뭐 안 먹는다가 아니고 자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딴 나라 사람들 증언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속 처먹으면 진즉 병 난대요. 진즉 병 나가지고 알아 눕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 거 그렇게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내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아 저런 관점이 있구나. 근데 저런 관점의 근거가 이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라고요. 그러니까 배움으로 끝나선 안 돼요. 배움이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는 나의 종교는 자연과학이기 때문에 내가 배운 종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의 종교로는 참고는 안 좋아요. 그래서 난 안 먹는 거 잘. 알겠죠? 하여튼 그렇다.
자, 그래서 언제나 따뜻. 자, 보자. 그렇다고 근데 이건 딜레마죠. 카페인이 몸에 참 좋거든요. 카페인을 먹으면 몸속에서 이렇게 대사가 되면 이게 젖산이 돼요. 그래서 카페인을 딱 먹는 순간 뇌가 상쾌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뇌를 착각시키는 거고 몸에 피로가 더 쌓이거든요. 몸에 젖산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할 때 카페인을 먹는 건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되게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자본이 노동자 착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커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본가들이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자들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하죠. 피곤할 얘를 일시키는 방법? 마약 투여하는 거예요. 실제 있어 없어요? 많죠. 전쟁에서. 전쟁에서 군인들한테 마약 거 알아요? 예, 되게 많이 줍니다. 예, 예를 들면은 필로폰이라는 게 전쟁 때 쓰던 마약입니다. 그 필로폰 가장 많이 썼던 게 일본이죠. 일본에 왜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알아요? 예,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뭐냐면 가미가제 출격하기 전에 비행기 타고 가서 배에 때려 박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제정신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가미가제 특공대 그 뭐냐면 그 비행사들한테 주는 게 마약이에요. 그래서 필로폰 존나 먹이고 필로폰 일본말로 뭐라고 해요? 히로뽕. 히로뽕이 필로폰이에요. 그게 필로폰이었어. 예, 필로폰 먹으면은 예, 그 필로폰을 딱 먹으면 갑자기 내가 슈퍼맨이 된 것처럼 갑자기 불끈하거든요. 그래갖고 으악 해가지고 때려 박는 거예요. 예. 그게 사실은 대자본이나 독재 국가가 그 인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할 때 마약을 많이 써요. 커피가 현대 산업 사회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존나 피곤하다. 아, 그래? 이거는 향기도 좋고 저기 물 건너온 거야. 먹어봐. 먹으면 또 맛도 있거든. 그럼 존나 괜찮은 거지. 또 일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뇌는 계속 피곤해지고 몸엔 젖산이 있어요. 또 안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래서 디카페인. 디카페인입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마디가 뭐라? 함수값이 0으로 만드는 조건이고 전자발견 확률 밀도가 0인 건데 이 마디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마디? 바로 방사상 마디와 두 번째 각마디가 있다고 했었죠? 각마디는 영어로 angular node. 자, 방사상마디의 생태 항상 무슨 형태에서 항상 구껍질 형태죠. 각마디의 형태 항상 열린 면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방사상마디 개수 항상 몇 개? n 빼기 l 빼기 1개죠. 각마디 개수 몇 개? 무조건 L개죠. 그러면 지금의 경우 지금이라는 얘기가 누구? SO비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SO비탈은 L이 뭐예요? 0이니까 n 빼기 1개 얘는 0개가 되겠다. 이런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SO비탈에서는 각마디가 몇 개야? 각마디가 없어. 알겠죠? 그리고 방사각마디가 몇 개야? n 빼기 1개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ESO비탈이니까 n이 뭐야? n이 뭐야? E지, N2. n이 2니까 여기다가 2 넣으면 1개. 그 1개가 요거. 그래서 지금 저렇게 구껍데기로 노란색 경계를 그려놓은 거 ES오비탈 하나 있는 방사상 마디 이키마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이 Y축에 이것도 뭐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아까 했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려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레디얼 파트의 제곱해서 R제곱을 곱하거나 파동함수 제곱에 4파이 R 곱하거나 무슨 말 알겠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우선 이 함수의 함수값을 제곱을 해야 되겠죠. 자, 제곱을 해버리면 음수 함수값이 되겠어요. 다 양수가 되겠네. 거기에 r제곱이 또 곱해지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리면 결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는 원리가 뭔가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거 하고 네 말씀드릴게요. 하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는 원리를 물었는데 그리는 원리는 이겁니다. 여기에 원래 이 레디얼 파트가 1s 오비탈의 경우 무엇에 매우 비례하냐면 지수의 마이너스 거리 요런 함수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지수인데 마이너스 변수가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얘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전형적인 감소함수죠. 그리고 그것이 이게 제곱이 자 R의 2배가 될 뿐인 거 아니에요. 제곱은 2의 마이너스 2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다? 감소함수가 되는 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구할 때는 여기에 뭐가 붙어요? R제곱이 붙죠. R제곱은 근처에서 y x제곱 함수가 원점 근처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y x제곱 함수는 기본적으로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함수죠? 즉 원점 가까이에서는 y x제곱 함수가 주로 나타나고 거리가 좀 멀게 되면 상수함수보다는 지수함수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감소함수로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근처에서는 y 제곱 함수로 증가를 하다가 원점에서 멀어지면 2의 마이너스 x 함수 감소함수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개,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 함수하고 지수의 마이너스 거리 함수 요 두 개가 동시에 엮여져서 요런 꼴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앞에서는 함수란 얘기예요. x제곱 함수가 되고요. 어느 선을 지나고 나면 y 2의 마이너스 x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볼록한 거를 앞에 하나만 더 추가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다시요, 뭐라고요? 볼록한 거를 앞에 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노드가 없었죠. 맞죠. 0이 되는 함수 위치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증가함수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는 노드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패턴인데 노드가 있으려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라고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원래는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 함수인데 R제곱을 곱하다 보니까 무조건 원점에 이런 식으로 되는 함수가 나타나는 것이 RDF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때 또 하나 알아두실 거 RDF의 뜻은 뭐예요? RDF의 뜻은 전자 발견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죠. 네. 그러면 그 전자 발견 확률 밀도 함수 요거를 토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원자 핵의 전자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자 핵의 전자 발견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핵의 발견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렵다. 또 그러니까 바로 취향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핵의 전자 발견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원점에서 값이 0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R 제곱항이 들어가니까요.
R 제곱 들어가니까 R 0 넣으면 0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자 핵 위치에서의 RDF가 0이니까 전자 발견이 안 되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나 핵도 크기가 있어 없어요? 핵의 물리적 크기 있어 없어요? 있죠. 얼마?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즉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만큼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만큼 적분을 하면 여기도 뭔가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면적만큼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그 값이 사면 클까요? 작을까요? 극도로 작겠지. 이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아까 준석이가 카리랑 사귈 확률이 만약에 400만 분이라고 치자. 상당히 높은데. 그런가요? 어쨌건 카리나랑 사귈 확률이 400만 분의 1이다. 이거를 사람의 취향에 따라 불가능해 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고 400만 분의 1을 보고 뭐 좀 겠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가능은 감정이 하니까. 쌓일 거 없는 것 같은데. 아쉽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야 만날 확률도 네. 400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냐는 가리키는 교수의 취향에 따라 달라요. 나는 그럼에도 나는 핵의 전자가 발견되면 안 된다라고 가리키거든요. 왜냐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핵의 전자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밀려요. 핵의 전자가 있으면 전화를 핵하고 전자하고 반응해서 양성 중성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가만히 있던 양성자가 중성자가 돼버리면 내 물 분자를 구성하고 있던 수소 원자가 중성자가 되면서 퉁 튀어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 몸은 중성자 폭탄이겠네? 오호. 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그런 일은 자꾸 거의 일어날 일이 없어. 거의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핵에 전자가 있다고 얘기하면 매우 이상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교수에 따라 핵의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극도로 낮은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교수도 있어. 얘가 카리나랑 사귄 확률이 400만 분의 1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리키는 사람의 취향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가 뭘 선호하는지를 물어야 돼. 알겠어요? 그래 선생님 그래서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없어 라고 얘기하면 없다라고 답을 쓰면 되고 있긴 있는데 확률이 낮아 라고 얘기하면 답을 그렇게 써야 돼. 근데 만약에 그냥 확률이 아주 낮다라고 적었을 때 그게 제일 편한 거지. 틀렸다고 하면 그거 따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한테 물어야 돼. 시험 치기 전에 이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 그럼 그 양반이 선호하는 답이 있을 거 아니야? 그대로 써야 돼. 네? 근데 보통 그거 확실하게 정의가 안 났거나 약간 애매모호한 것들은 보통 두 개 다 맞다 쳐져 있잖아요. 그러시면은 합리적인 선생님이지. 그 선생님이 합리적일지 안 할지 내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란 여러분들 모두 무슨 말이야?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처음 만난 선생님이 전형반이 합리적일지 아닐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사람의 합리성은 이럴 땐 합리적인데 저럴 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업 교사한테 컨펌을 받아야 돼. 어디서? 클래스룸에서. 개인적으로 물으면 안 돼, 이런 건 알겠어요? 왜요? 발뺌을 할 수 있거든. 발뺌을 할 수 수업 있거든. 시간에 이제 반 전체. 네, 반 전체가 있을 때 공개적인 자리에서 컨펌을 받아야 돼. 그래야 듣기가 많아야 나중에 그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공신력이 생기지. 무슨 말 알겠죠? 맞네. 다 싸워. 지금 발표하면 그건 좀 진짜. 그런 교사들 굉장히 많아. 진짜 하감정. 그러니까 남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 사고를 내 20년 경로 속에서 하도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종과학고, 뭐 광주, 뭐 이렇게 서울과학고, 뭐 대전, 대구 이렇게 너무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뭐 합리적이신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요 주어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것이다. 자, 그리고 이때 여기도 여전히 여기에 있는 레디얼 노드 자리인 거 알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3s 오비탈에 그려보자. 3s 오비탈은 자, 요 거리 그리고 요 거리. 자, 요거에 대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자, s 오비탈이니까 원점에서 넌제로 함수값 갖는다고는 계속 얘기했었죠. 넌제로 함수값에서 자, 노드는 함수값이 꼭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되니까 양수가 음수가 됐다가 0이 되고 다시 양수로. 알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그려보자. 그러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함수값 제곱에다가 거기 R제곱을 또 곱해야 되지. 그러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y 콜 x제곱 함수와 y 콜 2의 마이너스 2x 함수, 요 두 함수의 콜라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핵 근처에서 요렇게 됐다가 짜잔, 알겠죠? 이런 식으로다가 여전히 레디얼 노드 함수값이 0이 되어 나타나야 해.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래 함수꼴에서는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인 부분이 있는데 다시 또 플러스 함수값으로 변했지만 이걸 제곱해버리면 함수값이 항상 플러스가 된다는 거 알겠죠? 네. 그렇죠? 그걸 이 그래프상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저 안쪽에는 팥 안고가 있었어. 저 안쪽에 팥 안고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팥 안고를 뒤덮는 빵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런데 그 빵 위에 팥 안고를 한 번 더 덮어. 이 빵이니까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좋아요. 시루떡 안에 또 팥이 또 들어있는 거지. 뭐 그런 아주 묘한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110페이지 한번 봅시다. 110.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꼭 이거 말씀드리는 게 100페이지의 연습문제 4 찾았어요? 109페이지 연습문제 3 연습문제 4 찾았어요? 요거 보시고요. 109페이지 연습문제 3 연습문제 4 이거 보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10페이지 봅시다. 110페이지. 자, 한 장 넘겨 110페이지에 여기 P 오비탈이라고 나올 거거든? 찾았어요? P 오비탈 두 번째? 네. 자, 지금 S 오비탈에 대한 얘기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요렇게 그려놓은 이 그래프 구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 노드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 준 다음에 그려라.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레디얼 노드 몇 개 있어요? 레디얼 노드 2개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레디얼 노드 2개인 것이 이유가 뭐냐면 수가 3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3 넣으면 3 빼기 1에서 2개 된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P 오비탈. 자, P 오비탈은 L이 얼마예요? P 오비탈은 L이 얼마인 거예요? 1. 그럼 L이 1이니까 ML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0, 1의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1, 2P 오비탈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2P 오비탈. 자, 2P 오비탈이니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 앵귤러 노드 몇 개? 2P 오비탈은 앵귤러 노드 몇 개? L이니까 한 개죠. 두 번째, 레디얼 노드 몇 개?
n 빼기 l 빼기 1이니까 n 2 놓고 l 1 넣으면 없어요. 그래서 이 p 오비탈의 3D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요겁니다. 그래서 x, y, g 해서 짜잔 짜잔 이런 식으로 x축으로 뻗어져 있는 오비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2px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1s보다는 2s, 2s보다는 3s 오비탈을 조금 더 점점 크게 그린 거 알겠죠? 이유는 핵에서부터 평균 거리가 1s가 가깝겠어요? 3s가 가깝겠어요? 핵에서의 평균 거리가. 핵에서 평균 거리가 1s 오비탈이 같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작게 그린 거고, 주수가 커질수록 핵에서부터 평균 거리가 멀어지니까 조금 더 크게 그린 거예요. 그까지는 이해했죠? 네. 이해했죠? 자, 그 다음 다시 오비탈로 돌아가서, 자, 요거 2p 오비탈이에요. 자, 그럼 2p 오비탈이 x축으로만 뻗어 있어서 2px라고 쓴 건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무슨 함수값? 플러스 함수값. 파란색으로 표현한 건 함수값이에요. 그 계속 했던 얘기고요. 그래서 요건 빨간색은 플러스 함수값. 그 다음에 파란 건 마이너스 함수값. 이때 요거 이게 뭐예요? 뭘 그린 거냐면 YZ 평면을 그린 거거든요. 뭐예요? 앵귤러 노드라는 거 알겠어요? 자, 앵귤러 노드 아까 생긴 게 무슨 형태라고 했어요? 열린 면이라고 했죠. 열린 면. 평면이니까 열린 면이에요, 닫힌 면이에요? 전형적으로 열린 면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PX에 대해서는 YZ 평면이 앵귤러 노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X, Y, G축에 대해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써 있는 오비탈은 2py 오비탈이겠죠? 자, 그럼 이때는 짜잔. 자, 뭘 그린 거냐면 ZX 평면을 그린 건데 이 ZX 평면이 뭐에 해당하겠어요? 역시나 앵귤러 노드에 해당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X, Y, G축에 대해 짜잔, G축 뻗어져 있는 게 2p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으로 그린 게 X, Y 평면인데 이게 바로 EPZ 오비탈의 뭐가 된다? 앵귤러 노드죠.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이 재밌는 건 앵귤러 노드를 기준으로 함수값이 부호가 어떻게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죠. 네.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면 면 대칭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대칭면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EPZ 오비탈을 뭐 위아래로 뻗어 있는 무슨 뭐 가지나 오이 같은 뭐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하고 칼로 반을 딱 갈라가지고 쫙 양쪽으로 펴면 데칼코마니처럼 완전히 같아지겠죠. 네. 그런 상황을 대칭면이 존재하는 면대칭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S오비탈은 원점 대칭형이거든요. 원점으로 동일 거리 좌표에서 함수값의 크기가 같고 구형태로 표현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원점 대칭형
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있는 p 오비탈은 면 대칭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이 면 대칭성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운가드예요. 독일어입니다. 영어가 아니고요. s 오비탈처럼 원점으로 동일거리 좌표의 함수값이 같은 것을 독일어로 게라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수가 저런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s 오비탈의 구조 알았죠? 됐죠? 그러면 이때 이 중간 지워도 되겠어요? 네. 여기 지운다잉. 자, 마지막 얘기. 뭐라고? 뭐라고? 자, 다음 마지막 얘기. 이 3pz 오비탈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3pz 오비탈. 자, 3pz 오비탈도 사실 왁구하고 되게 비슷하게 pz하고 비슷하겠죠, 그렇죠? 2pz인데 당연히 크기가 EPZ보다는 커져요. 왜냐하면 핵에서 평균 거리가 주행 개수가 점점 멀어지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알아두실 건 이제 핵으로의 평균 거리가 커진다. 뭐 할 때? 주행 개수가 커질 때. 그래서 EPZ하고 생긴 건 비슷한데 EPZ보다 크기는 클 것이다. 그때 이 녀석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입체적으로 그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 단면 구조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그럼 그 단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단면 구조 그려라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이 3pz 오비탈의 단면 구조 어떻게 그리느냐? 짜자자잔. 자, 이게 뭐냐면 XY 지평선입니다. XY 지평선이 무슨 오비탈의 앵귤러 노드였죠? XY 지평선이? 바로 EPZ 오비탈의 앵귤러 노드가 XY 평면이었죠. 그러면 지평선을 그린다는 뜻이 뭐예요? 지평선을 그린다는 것의 말의 의미가 평면을 이렇게 기울여서 내 눈앞에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노란색 평면을 기울여서 내 눈앞에 두고 3pz 오비탈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대강 왁구를 이렇게 그린 다음 이런 보조선을 하나 그릴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3pz 오비탈 팔에다가 다시 빨고 다시 파래주면 돼요. 빨갛고 파란 것의 의미 알죠? 빨갛고 파란 것의 뜻이 뭐였어요? 플러스 함수 값이냐 마이너스 함수 값이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때 이렇게 점선으로 그려놓은 보조선 있어요. 점선으로 그려놓은 보조선. 바로 얘는 뭐냐면 지금 이게 단면 구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차원 구조로는 여기 뭐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구껍질이 있을 거란 얘기죠. 얘가 바로 뭐다? 여기서 나타나는 레디얼 노드예요. 자, 레디얼 노드의 모습은 항상 무슨 했어요? 구껍질이라고 했죠. 그래서 3pz 오비탈에서는 이렇게 레디얼 노드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XY 지평선은 무슨 노드였죠? 앵귤러 노드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레디얼 노드 개수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외우라고 했죠. n 빼기 1이죠. 그러면 3pz 오비탈이니까 n이 뭐예요? 3. 그 다음에 l이 뭐예요? 1 빼기 1이니까 지금은 한 개의 레디얼 노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레디얼 노드가 이런 식의 국거 형태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요걸 감안해서 3pz 오비탈의 그 뭐냐면 패턴을 보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이해하시겠죠? 요런 식의 뭐냐면은 형태를 갖습니다. 요걸 그려보라는 문제가 아주 자주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다음 시간에 안녕. 손동작은 왜 이건 거예요? 어쩌다 보니 자자보니 그렇죠. 어쩌다 보니 이번에 분자기도 함수도 하신대요? MO도 한대요? 그 네, 한대요. 한대요. 한대요?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는데 그죠? 진짜로요? 4개. 그래요? 왜냐면은 본인은 수업을 안 해요. 왜냐면 동일이기 때문이야. 왜냐면 아직 영상을 찍지도 않았기 때문이야.